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 보증 채무를 12월 15일까지 갚기로 하면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도와 시군의 공영 개발을 위해 쓰던 지역개발기금에서 절반가량을 빌려다 쓸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강원도 경제부지사의 기자회견. 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 2,050억 원을 앞당겨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채권 문제부터 빨리 해소하고자 예산을 동원하게 된 것입니다. 도의 재정이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정도. 강원도가 곳간을 뒤져 찾은 돈은 지역개발기금, 자동차 등록과 공사계약 시 채권 발행 등으로 적립한 돈입니다. 현재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잔액은 2,600억 원. 빚의 절반인 1,050억 원을 여기서 끌어쓸 예정입니다. 1.1% 저리로 5년간 이자만 내다가 10년 동안 100억 원씩 갚는 조건입니다. 지방채 발행 금리가 5%가 넘어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에서 이렇게 돈을 꾸는 것이 괜찮을까? 지역개발기금 조성 목적은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입니다. 상하수도와 도로건설, 재해 복구 등을 위해 빌려줬습니다.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빌려준 돈만 강원도와 시군에 1조 원이 넘습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보증채무를 갚기 위해 지역개발기금을 빌려 쓰는 것도 기금 용도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8조에 융자 대상 사업이 규정돼 있습니다. 6항에는 지역개발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대상입니다. 강원도는 이 항목을 근거로 댔습니다. 하지만 보증 빚을 갚는 것이 지역개발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결국은 하중도 관광개발을 위해 쓴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은 1,600억 원가량만 남게 됩니다. 기금 운용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해에도 3천억 원을 넘게 융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해마다 3천억 원 이상의 수입이 들어온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그동안 빌려준 원금도 많이 회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보증채무의 나머지 절반인 1,000억 원도 행정안전부의 교부세와 걷어들인 세수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강원도의 예산 운영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철원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돼지 농장만 64곳이 모여 있는 철원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기르는 곳이기도 해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원군의 한 돼지 농장입니다. 방역요원 수십 명이 농장 안으로 들어가자 농장문이 굳게 닫힙니다. 이 농장에서 지난 8일과 9일 돼지 9마리가 죽자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이처럼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기르는 돼지 5,000마리는 농장 내부에 모두 매몰 처분됩니다. 방역당국은 철원 지역의 64곳 돼지 농장에서 추가 감염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화천과 양구, 고성 등 접경 지역 5곳과 경기 북부에 위치한 도축장, 사료공장 등에는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추가 발생이 없다고 하면은 농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는 중앙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철원의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 화천의 한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12번째입니다. 발생 지역도 8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철원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기릅니다. 강원도 사육돼지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사도 다 돼지열병 때문에 중지가 됐다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다가 올해 이제 재개가 됐는데 또다시 이게 터지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더 확산하지는 않을까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교실이 부족할 정도로 비좁고 낡은 춘천 성수고와 성수여고. 이전설이 계속 나왔지만 그동안 관련법 적용 문제와 강원도교육청의 신중한 입장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했었는데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이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1958년 성수상업고로 개교한 춘천 성수고등학교. 10년 뒤 바로 옆에 성수여고가 성수여상이란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50년을 훌쩍 넘기면서 건물은 낡고 학습 공간도 열악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법인 성수학원은 지난해 이전 의견을 강원도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모호했던 운영비 관련법에 발목을 잡혔지만 최근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성수고와 성수여고가 새로 이전해올 부지입니다. 이전 결정을 한 지 1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춘천시 삼천동 2만 제곱미터 땅인데 임야로 돼 있어서 학교 용지로 바꾸는 게 관건입니다. 이전 비용은 최소 315억 원. 낙원동 현 부지가 팔려야 이전 비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성수학원은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이달 중 교육 환경 영향 평가를 시작합니다. 학습권이라든지 일조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환경 같은 거 다 비교해보고 저희들이 적합하면 그다음에 이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전 승인 권한이 있는 강원도 교육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이 이전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자녀 입장에 있으면 그 주변에는 환경을 학교 측에서 좀 보완한다든가 이런 좀 개선 방향을 제시해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거 없이 또 부결시키고 반려시키고. 이전에서 걸림돌이 생겨서 학교 이전에 지체가 된다든지 이전을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사전에 짚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 신경호 교육감의 공약인 성수학원 신축 이전 사업. 도교육청의 최종 이전 승인이 나면 춘천 온이 삼천 지구에도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평창군이 평창읍 노람뜰 일원에 수학 아카데미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주제로 한 체험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견되면서 첫 삽도 뜨기 전에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해발 836m 장암산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평창 노람뜰 바위공원. 일대 군유지 13,000제곱미터터에 수학 아카데미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면적 3,000제곱미터, 3층 규모로 수학 체험실과 전시관, 동아리실과 연구소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국가보조에서 지방 이양 사업으로 변경돼 도비 81억 원과 군비 29억 원이 투입됩니다.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인데요. 그야말로 첫 삽도 뜨기 전에 운영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한 수학 아카데미아는 인건비 등 한 해 운영비가 1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험과 전시만으론 이를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이 평창군 의회의 지적입니다. 수익이 1도 없고 예산만 들어가야 되는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첫 삽을 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수학이란 특수성 때문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나 인력이 필요한데 전혀 전문성이 없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미 위탁 운영이 결정돼 있다는 점도 사업의 걸림돌로 제기됐습니다. 설계는 물론 17억 원 상당의 체험 전시 프로그램이 벌써 제작에 들어가 건립을 포기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노람뜰과 또 장암산과 전체를 평창읍을 수변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시설 하나에 대한 그 우려와 염려는 있지만 이 전체를 연계시키는 상품성으로 해서 간다라면 그래도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 현재 원주와 춘천, 동해 등의 수학을 주제로 한 유사한 체험시설이 운영되는 상황. 애시당초 평창과 어울리지 않는 사업을 무작정 추진하면서 100억 원 이상의 시설이
짓기도 전에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올해 연탄 기부와 봉사 활동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기름값이 많이 비싸진 데다가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어서 연탄을 많이 쓰는 저소득층의 겨울나기가 예년보다 많이 힘겨워질 전망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30명가량의 젊은이들이 조심스레 연탄을 나릅니다. 이들은 강릉 주문진의 한 업체 직원들로 직접 기부한 2,500장과 강릉 연탄은행이 보탠 1,700장을 더한 4,200장의 연탄을 주문진 지역 21개 가구에 200장씩 나눠줬습니다. 긴 골목 끝까지 가로지르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며 쌀쌀한 날씨에도 굵은 땀방울을 쏟아냈습니다. 땀도 이렇게 많이 나지만은 저희 땀을 한겨울에 독거노인의 분들이 편안하게 따뜻하게 지냈으면 더 바람이 없을 것 같아요. 주민들은 이렇게 제공된 연탄을 쌓아뒀다 한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씁니다. 일찍 안 피우잖아요. 늦게 피워요. 천천히. 아끼시려고? 예, 그렇죠. 그래야지 1년 일에 이어가지. 안 그러면 못 살잖아요. 그럼 또 살 수는 없는 애, 살 수가 없잖아요. 매일 오후 2시 강릉 연탄은행은 1인당 연탄 4장씩을 무료로 나눠줍니다. 올해 89살 성순자 씨는 강릉 연탄은행에서 4장의 연탄을 받아 왕복 3km를 수레에 싣고 와 쌓아두는 게 일상입니다. 매일 4장씩 받아오지만 올겨울이 걱정입니다. 200장인가 주었거든. 200장 주고 또 어디서 100장 주고 300장 준 게 조금 사도 되더라고. 이제 올해는 안 주네. 멀어도 타야지 어떻게 해고서. 올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연탄 기부도 봉사활동도 크게 줄었습니다. 강릉 연탄은행의 경우 올해는 연탄 기부량이 지난해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11월 달, 12월 달을 지나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작년 대비 한 30% 정도는 기부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 시민분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과 올해는 특히 기름값 급등으로 연탄 수요는 크게 늘고 있지만 기부는 오히려 크게 줄어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더 힘겨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시장의 민감성을 조금 더 진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출석해 김진태 강원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시장의 민감성을 조금 더 진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은 있다며 시장과 사회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지사께서 아마 잘 판단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기영 도의원은 고발장에서 최 전 지사가 멀린사에 800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면서 중도개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레고랜드를 다시 멀린사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임대 수익률도 3%로 크게 줄었다며 이는 배임과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최문순 전 도지사에 대한 고발 한 건은 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반복해서 고발하는 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도 국회의원들에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비 확보 대책 간담회에서 강원도는 춘천 서면대교와 철원 포천 고속도로 건설 등 7개 SOC 사업을 설명하고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과 DMZ 평화 생물자원관 건립 등 15개의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7,773억 원이 늘어난 4조 1,42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이 4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의 교부금이 7,350억 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은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에 1,109억 원, 학교별 재정 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 운영비를 2,415억 원 편성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강원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의 86%가 파업을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은 저임금 체계 정상화, 복리후생비 동일 기준 적용, 집단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오는 25일 파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산불 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강원도 내 국립공원 일대 탐방로가 상당수 통제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늦가을 탐방객들이 늘어난 데다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설악산과 오대산, 태백산 등 강원도 내 주요 국립공원의 탐방로를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산불 발생 위험이 적은 구간은 부분 통제하거나 평상시와 같이 정상 운영합니다. 강원랜드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71.3% 상승, 영업이익은 38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랜드가 발표한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잠정 영업실적을 보면 올해 3분기 매출액은 3,975억여 원으로 2분기에 비해선 27.6%, 지난해 동기 대비 71.3% 늘었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인건비 등을 제한 영업이익의 경우엔 1,187억여 원으로 2분기 대비 69.7%, 지난해 동기 대비 389.1%가 늘었습니다. 강원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다시 2,000명 안팎으로 증가한 가운데 춘천시가 노인복지시설과 요양시설 등 117개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진행합니다. 또 자체 수시 소독을 강화하도록 소독약품도 배부합니다. 강원도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62.5%로 5일 연속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원주 출장소 폐쇄 계획에 대한 지역 내 반대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폐쇄 여부를 심의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가 연기됐습니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말 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출장소 폐쇄에 대한 지역사회와 노동조합 등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추가 검토를 거쳐 이달 중순으로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원주 등 출장소 3곳을 폐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오는 14일부터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희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등록 외국인에 대한 지급 근거가 마련돼 오는 14일부터 희망지원금이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외국 국적 동포와 영주 체류 외국인, 결혼 이민자 등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받고 속초시에 등록돼 있는 외국인이며 대상자는 12월 9일까지 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일했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이탈 없이 전원 고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홍천군은 우호 교류 도시인 필리핀 사누안시 주민 501명과 결혼 이민자 초청 가족 44명이 5개월 동안 지역에서 일하고 이탈자 없이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